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중학교 1학년 도덕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즐거운 도덕 수업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단원 자문화와 타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보편 규범에 근거하여 문화를 성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를 읽어보니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문화, 관점, 보편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시간 내용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어떤 친구들은 많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이번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문화가 어떤 것인지 문화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만화를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어떤 학생이 지금 꼬박꼬박 졸고 있죠. 그러자 두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보아하니 5교시만 되면 자주 조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그리스에서 살다가 온 친구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리스에는요, 이렇게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었나요? 선생님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 그리스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는 문화로 인해 자주 조는 친구를 발견한 두 남학생의 대화에서 두 남학생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요, 아니, 낮잠을 자는 문화라니 결코 이해할 수 없어 라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아니야, 더운 지방이라 햇빛이 쨍한 시간에는 오히려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충분히 낮잠을 자면서 일의 능률을 올리는 거야 라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친구의 반응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는 두 학생의 태도가 우리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앞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였듯이 한 학생은 그리스의 낮잠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이해까지 하고 있지만 다른 학생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낯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했을 때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함께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이족은요, 반가운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침을 뱉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걸 거예요. 이렇게 마사이족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이 귀한 물을 발라주어서 상대를 축복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생소한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두 학생의 반응이 굉장히 달랐어요. 첫 번째 학생은요, 아니, 인사는 허리를 숙여서 공손히 해야 되는 거지. 침을 뱉다니 무례하게 짝이 없군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마 많은 우리 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마사이족의 문화를 조금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독특한 문화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사이족은 물이 굉장히 귀하다고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물이 귀하니까 아주 나에게 소중한 물건, 아주 우리에게 값진 보석과 같은 이 물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우리가 새해날 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세배 문화를 외국인들이 본다면 굉장히 생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배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한다면 아마 외국인들도 우리의 문화를 우리처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사이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서로 달랐어요. 두 친구의 입장과 이어서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라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요, 바로 자신의 문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문화를 밑바탕에 깔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아니겠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서 보았던 예처럼 침을 뱉으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문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의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상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 상대는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의 환경,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 나라의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자파테크족이라는 아마존의 한 부족이요, 혼란에 빠진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잠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글을 읽어보았나요? 우리 아마존의 자파테크족이 혼란에 빠진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의 자파테크족은요, 예로부터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문화지만 이렇게 아마존의 몇몇 부족은 옷을 입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패션을 드러내는 옷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라에 좋은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유럽의 선교사들에게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자,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야 라고 해서 옷을 주면서 이들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옷을 입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 이 옷이 이 기온과 습도로 인해 피부를 상하게 해서 원주민들이 피부병에 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원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원주민들은요, 자신들이 옷 대신에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장식물을 걸쳐서 자신의 신분이나 역할을 표현을 해온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상투를 틀면 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상투를 틀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장식품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그림을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장식품을 착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나 역할을 표현해 왔던 거죠. 그런데 모두 비슷한 옷을 입자 이렇게 서로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서 사회적인 혼란이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파테크족이 혼란에 빠진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파테크족이 나체, 즉 옷을 입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은요. 바로 그 사회 안에서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회 시각으로 부끄럽다라고 판단하고 억지로 옷을 입도록 강요를 하다 보니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만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각 문화에 담긴 고유한 뜻 그리고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떤 부족이 옷을 입지 않았던 것에는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계는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만을 강요해서 일률적으로 통일시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봄으로써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의 문화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동일한 음식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주로 먹는 중국 요리 또는 일본 요리 또는 프랑스 요리, 뭐 스파게티나 피자 같은 음식들이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세계인들이 한식만 먹고 사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피자, 파스타, 초밥, 짜장면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식문화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너무 인생이 재미없겠죠? 이렇게 우리는요, 문화가 다양하면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면서 얻는 다양한 기쁨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럼 모든 문화를 무조건 존중해야 될까요? 즉,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 그렇군요. 이것은 당신 나라의 문화군요. 라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우리 이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낯선 단어가 좀 나왔어요.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살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은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나라는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적인 발언을 금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어떤 발언을 인터넷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면 명예가 실추됐다. 즉, 명예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요, 양성평등을 주장했다고 해요. 아마 이 나라에서는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분위기일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양성평등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하자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근데 너무나 슬픈 건 그의 친오빠마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동생을 살해한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할 일을 했어. 오빠가 동생을 죽인 것은 명예살인으로서 굉장히 합당해 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매년 10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명예살인으로 희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며칠 전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살해돼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 합당하다고 보나요? 자,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명예살인과 같은 문화를 여러분들은 존중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명예살인이라는 문화를 가진 나라를 존중하기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권리는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예살인이라는 문화라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라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보편적인 규범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살인은 생명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문화예요. 따라서 이거는 문화라고 말하기도 힘든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보편적인 규범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보편적인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생명권, 자유,
평등과 같은 권리들이에요. 이 권리들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로서 인정될 수 없을 겁니다. 즉, 보편적인 규범은 그 나라의 문화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 즉, 전제되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보편 규범에 근거한 타문화와 자문화의 성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타문화라고 하는 것과 자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요. 타문화는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문화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앞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보편 규범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보편적인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 가지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보편 규범에 근거하여서 타 문화를 성찰해야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문화라는 것이 상대적,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그 나라만의 문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도덕 규범까지 상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문화 상대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도덕 규범까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도덕 규범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도덕 규범은 지켜져야 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가 이 도덕 규범을 해치는 것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도덕 규범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덕 규범을 해치는 문화는 존중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명예살인이 바로 이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아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니 이것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이번 면접에서 우리 학교 후배를 뽑아달라는 이른바 청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이 표정이 좋지 않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자신이 받은 청탁을 위해서 이력서에서 땡땡 대학교 출신의 학생을 뽑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했다고 해요. 심지어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나라의 문화야, 혈연, 지연, 학연을 바탕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편 규범에 근거하였을 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문화도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학연, 지연, 혈연에 근거한 문화를 우리는 연고주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즉,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서로 알고 지낸다거나 서로 가족이나 친인척인 관계를 서로 챙겨줘야 한다는 문화예요. 하지만 이런 문화는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습니다. 즉, 이것은 정의라는 보편적인 규범을 해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연고주의 문화는 절대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화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도 있어요. 가족 이기주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가족 중심 문화이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우리의 문화를 잘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고요. 그리고 가족 중심 문화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단일민족 국가나 혹은 가족 중심의 이기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문화. 우리 모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성들이 굉장히 목이 길어 보이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동고리를 조금씩 채워서 이렇게 여성의 목을 늘여놓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이렇게 목과 근육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여서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요, 이 부족은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신비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보편 규범에 근거하여서 이 나라의 문화를 우리는 무조건 이해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100%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조금은 그렇지 않게 느껴졌나요? 우리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황동고리를 채우는 이러한 문화는요,
다소 이 여성들을 위협하는, 즉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관광객의 구경 대상으로 만드는 수단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의 모습을 100% 존중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중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과 평안을 존중하는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문화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관점, 이것을 우리는 앞서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5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이었습니다. 3번 문제를 봅시다. 문화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듯이 보편적인 규범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정답은요, X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규범은요,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즉,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편적인 규범은 절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편 규범을 해치는 문화는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를 잘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과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동영상과 함께 그날 배운 내용에 관련된 OX 퀴즈가 담긴 학습지를 올려놓았을 겁니다. 이 학습지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요,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복습해 주세요. 수업의 중심은 항상 교과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가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자신이 문제를 푼 내용의 과제를 제출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수강 완료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는 친구들은요, 밴드 채팅방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확인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수강을 확인하고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정확한 관점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